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한국 역사의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8번째, 고려사에 나온 백두산은 지금의 백두산인가? 946년 하늘에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땅 또한 검게 변해가던 그때 그 시절. 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산인 백두산이 화를 참지 못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에 화를 내듯이 소리를 내었습니다. 언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둥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건 말이지 화산 활동을 했다는 말인데 946년에 백두산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946년, 1000년도 전의 일이잖아요. 그게 역사랑 무슨 상관 있어요? 화산 폭발 같은 거는 과학 아니에요? 화산 폭발과 지진,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를 잘 살펴보면 그때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보이거든.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도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그럼 백두산 화산 폭발과 역사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은 그 당시 그 주변에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버리고 떠나가야 했던 시기가 946년 백두산 화산 대폭발 때거든. 백두산으로부터 2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화산재 구름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야,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다는 거야. 세상이 떠나가도록 폭발 소리가 났을 건데 말이지. 그렇습니다.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역사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하나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사 946년 청고가 울렸다. 과학적으로 발려진 백두산 폭발 시기가 946년이고 고려사에 적혀있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딱 백두산 폭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에 대한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고려사 1357년의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땅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그치니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1357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35년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왕건 고리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왕건 고리의 북쪽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공엄진은 예종 3년 1108년에 성을 쌓아 진을 설치하고 방어사로 삼았다. 예종 6년 1111년에 산성을 쌓았다. 공주 혹은 광주라고도 한다. 혹은 선출령 동남쪽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고도 한다. 혹은 소화강변에 있다고도 한다. 공엄진은 선출령 동남쪽에 있거나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을 보시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서북은 압록을 한계로 했다고 합니다.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니 왕건 고리 국경선은 이렇게 됩니다. 고려사 지리지 동계 연역을 보시면 맨 아래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으며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되는 곳은 선출령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공엄진은 선출령의 동남쪽에 있고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서북쪽은 압록강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라의 동북쪽 끝은 선춘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진을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고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석을 세웠다고 하니 공엄진 안에 선출령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두만강 이북 700리에 공엄진의 선출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만강이 지금의 두만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두만강에서 북으로 700리를 가면 있다고 하니 백두산 동북쪽에 공엄진이 있다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백두산은 왕건 고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을 했는데 모른다. 말이 안 된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시면 백두산을 빼고 고리의 경계 지역을 정했을까요?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런 괴이한 국경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리지 서문에서 보이듯이 서북은 고구리 때보단 작지만 동북은 고구리 때보단 더 넓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서에 적힌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말하는 고구리와 왕건 고리는 고구리와 고리의 동북 경계는 같거나 고구리가 더 넓게 보입니다.
우리 역사를 적어놓은 역사서와 우리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내용은 왕건 고리에서 몰랐다고 하기보단 조선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화산 폭발한 그곳은 백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진짜 백두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백두산은 946년에 화산대에 폭발을 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칼데라가 생기고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946년 화산대 폭발 이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보다 높은 봉우리가 우뚝 서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산세를 보시면 산악지대에서 한 산만 우뚝 솟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946년 이전 지금의 백두산은 그 지역의 다른 산들과 비슷한 산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46년 이후 화산대에 폭발을 하여 그 산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왕건 고리 시대 백두산이라는 곳은 왕건 고리에서도 잘 알고 있던 곳임을 사서에 나와 있듯이 왕건 고리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라고 하니 과연 백두산은 어디에 존재를 했기에 그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없앴을까요? 고리시대 윤관이 개척하고 비를 세웠다고 하는 곳 이전의 땅은 신라의 땅이었을 가능성, 고구리의 땅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북쪽 지역은 고구리보다 왕건 고리가 더 넓었으니까요. 왕건 고리는 통일신라의 땅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왕건 고리와 여진족 사이에 있고 고리의 머리 부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얀 눈이 쌓여 있거나 흰색 바위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흰 백자의 한자와 머리 두의 한자를 써서 백두산이라고 산의 이름을 그리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학계에서 말하는 왕건 고리 지역은 백두산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백두산이라고 하면 그 이름 또한 백두산이라고 산 이름을 그리 정했을 리 없습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조선 땅의 머리 부분이 백두산이기 때문에 산 이름을 그리 정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왕건 고리에서 나온 백두산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백두산은 왕건 고리 땅의 머리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왕건 고리 땅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왕건 고리 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붙어 있어야지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주 땅은 추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나? 하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그 시절 기후는 어땠는지, 그 지역의 강수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농사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병충해입니다. 그 한 해의 병충해가 얼마나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와 1000년 전 시대는 다릅니다. 5000년 전만 해도 사막이 나뉜 곳이 사막이었을지 모르고 5000년 전에는 사막이 아닌 곳이 지금에는 사막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는 사막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건조하니까 유적이나 유물이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막에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유적을 건설할 당시 시대에도 사막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막이 아닌 곳이 지구에는 더 많은데 사막에 있는 유적 건설 당시 사람들은 살기 힘든 사막에 집을 짓고 신전을 건설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땅, 그 땅의 이름을 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제의 영토를 말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정사조선전 위서에 보시면 그 백성들은 토저 생활을 하는데 지대가 대부분 낮고 습하여 모두 산에서 산다. 이 기사를 보시면 백제가 있던 곳은 물이 많은 곳이고 평지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땅,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수역 표시 부분입니다. 한반도 백제가 살았다는 지역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곳입니다. 한강이 흐르고 한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